새정의국민연대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총선을 맞아 각 정당 대표들에게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및 전관 예우 척결을 위한 공약 선언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규 공동대표님 경과보고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손한규 교수입니다. 경과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 1998년 6월 26 창립 초기부터 이 자리에서 비리 판검사, 변호사, 경찰관들을 고발운동하면서 전국 공권력 피해자 연맹의 단체를 창립하였습니다. 2. 1999년 3월 2일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 부정축제 환수 운동 집회를 했습니다. 3. 2000년 3월 국회에 삼청 피해자 구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4. 2000년 2월경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여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 2000년 4월경에는 서울법대 20도에서 사법피해자 사례집을 발간해 주었습니다. 6. 2001년 12월 10일 사법개혁 시민연대를 창립했습니다. 7. 2002년 검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8. 2003년 5월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을 촉구했습니다. 9. 2004년 7월 17일 제어제를 맞아 변호사 피해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10. 2007년 3월 2일 3.1절을 맞아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11. BBK 사건으로 이명박 고발운동도 하고 홍교수 석방운동도 했습니다. 12. 2013년 5월경 전두환 부정축제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13. 2013년 9월 김용담 전 대법관은 원고 고 이장훈 미망인 조남수의 최초 사건인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이었고 96년 5월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인사규정을 위조하여 판결하였다는 것과 고 이장훈의 현관이던 강영희 원장의 인사고과를 허위로 보고로 전직 발령을 받았는데 김용담 전 대법관은 강영희의 처조과가 된다는 것을 알고 김용담 전 대법관과 연세대학을 상대로 판결문 무효 사건을 하게 됩니다. 14. 이때부터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남숙은 남편 사건과 남편 병간호, 자식들 교육 문제, 단체 살림 문제 등으로 구조운동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근무 중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2015년 2월 3일 작고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진리와 자유연세대학은 원고가 전직 발령을 받은 사건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편이 1997년 9월 16일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입원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아 지금까지 소송을 하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14.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경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전 회장과 손잡고 전관예우 척결운동을 한 결과 하창우 전 회장은 대법관들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도 하고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관예우 척결운동을 계획적으로 해주셨습니다. 15. 2017년 부당하게 해고된 정선태 사건은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엉터리 판결한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운동도 하고 재심 소송운동도 전개했습니다. 16. 2020년 2월경에는 천안 재건축 조합 사건으로 구조운동을 한 결과 10개월 만에 패소하였던 사건들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판사 피해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18. 2022년 5월경에는 사법연대 집행위원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 사법연대를 국제연맹 단체에 물려주려고 했으나 국제사법연맹이 준비가 되지 않아 아직도 물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8. 2003년 4월경부터 2023년 12월 말경까지 연세대학교가 소송 사기로 승소한 것도 억울한데 원고 아들집에 사기 경미한 사건으로 천막 집회를 하면서 강력히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19.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2024년 2월경 사법신문고 TV방송국을 대구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성명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총선을 맞아 사법개혁을 위한 공약 선언시 선서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각 정당 대표들은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와
조직을 확대 운영하고 대한 변호사협회는 정당애육 척결을 위해 전 대법관, 전 법원장, 전 검사장들을 변호사 개혁을 허가하지 말고 사법경찰 수사관은 청년 변호사를 채용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촉구하여 주시고 이의 내용을 공약하고 선언하여 주십시오. 1. 본 단체들은 1998년 6월 창립 초기부터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거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법개혁을 하고자 비리팡 검사 고발운동을 전개했으며 비리팡 검사가 저지른 사건 조작 행위 등의 범죄 행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이 신설되도록 입법 추진 활동을 한 결과 장장 24년 만에 2019년 12월 29일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 인해 공수처가 신설된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처장과 차장 공백에 이어 대응을 맡은 부장검사까지 자진 사퇴를 했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계속해서 후보 선출에 실패하고 있으며 최근 열린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고 2달 넘게 공조를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면서 출범 이후 첫 승전보를 올렸지만 수량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구성원들이 연쇄 이탈이라는 제약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출범 초기 임명됐던 1기 검사 13명 중 현재 남아있는 검사는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인 25명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이탈까지 발생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명맥만 유지한 채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라는 핵심 기능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3. 이에 본 단체들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수사관들을 검사로 임명하지 말고 변호사 중에 20년 이상 된 경력자를 선발하여 사건 수사에 청탁이나 압력에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수사관에 채용하여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수처장은 변호사나 검사장 출신으로 하지 말고 법대 교수들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면 공수처가 보다 청렴하고 바르게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장은 법대 교수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5.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서는 전직 대법관, 검사장, 법원장 출신들은 변호사 개업을 신고하지 못하게 대한변협에서 각 정당 대표들이 촉구하여 주십시오. 사법경찰수사관은 변호사를 채용하여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약하여 주십시오. 1.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범죄 등 6개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에게 보완 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의 역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송치 결정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대로 하면 경찰이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만 제외하고 경찰은 거의 독점적인 수사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만 접수하고 인지수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피의자 소환 조사는 물론이고 압수수색, 체포, 구속 같은 강제 수사도 경찰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직접 보완 수사는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불법적인 체포, 구속을 확인해도 석방을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폭행 사건의 경우 구속돼서 검찰로 넘어온 뒤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으므로 검찰이 바로 석방했지만 이것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해 직무와 무관한 경찰의 성범죄 등을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거악과 권력 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고 사건을 심리하지 않은 판결권이 존재하기 어렵듯이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된 기소권도 비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철험의 의원들 때문에 검수완박을 해버린 것입니다. 검수완박으로 사법수사 경찰관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권한이 부여된 관계로 민초들은 부당한 수사 결과가 나와도 억울하다고 외칠 곳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사법수사 경찰관들은 변호사를 채용하여 수사하도록 한다면 경찰 자질 부족과 수사관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으로 사기꾼들이 팔을 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도 극복하고 경찰관 자질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정당 대표들은 이 내용대로 공약을 선언하여 주시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정관예우 척결을 위해서는 전직 대법관, 검사장, 법원장 출신들은 변호사 개업을 신고하지 못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촉구하라! 촉구하라! 각 정당들은 경찰청장이 사법수사관은 청년 변호사들로 채용하여 민초들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라! 각 정당들은 경찰청장이 사법수사관은 청년 변호사를 채용하여 민초들이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약하라!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서는 전직 대법관, 검사장, 법원장 출신들은 변호사 개업을 신고하지 못하게 대한변호사협회에 촉구하라! 사법정의 국민연대의 조남숙 집행위원장은 4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법혁명 없이 정치혁명 어림없다 라는 주제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표들에게 공수처 기소권 부여 및 전관 예우 척결을 위한 공약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이 단체는 1998년 창립 이래 사법개혁을 강력히 주장해왔으며 공수처법 통과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출범 3년 만에 공수처장과 차장이 공백 상태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정의 국민연대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경력 있는 변호사를 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고위층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장은 법대 교수로 임명하고 전관 예우 척결을 위한 고위직의 변호사 개업 금지, 청년 변호사 채용 촉구 등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로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용씨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말은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임용씨가 직접 억울한 사건 소개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오면 눈물부터 나요. 자다가 한밤중에 또 눈물이 나오지만 이 사건을 제가 생기고 나서 가슴 속에 하나의 응어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이 과연 올바른 법이냐, 또 형사들이 과연 올바르게 수사를 하냐, 또 검찰청에 가서 올바르게 해달라 했는데 검찰은 경찰 말만 믿고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구속시키는 것만 주 목적으로 해서 그냥 구속한다고 그냥 해버리고 저를 구치소에 넣었는데 이 사건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물론 제가 법을 몰라서 당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모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저의 입장이 된다면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그 사연을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기아사부터 23살에 군대 갔다 오자마자 3일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다니면서 건강에 하나도 이상 없어서
건강검진에 모든 거에 완벽하게 일했고, 또 건강에는 제가 자신있게 운동하면서 직장생활을 한 20년을 했는데 2003년도 6월 달에 제가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서 기아자동차에서 산업재해로 해서 이미 다 재해가 끝났고, 병원도 제가 8개월 동안 진료 차트에 의해서 모든 걸 진료를 다 끝나서 제가 아파서 안구 쪽에 화상이 입어서 의사하고 상담하고 8개월간 모든 진료 차트를 다 의사에 의해서 다 했는데, 제가 기아자동차 이제 복직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의사가 장애 진단도 끊어줬고 다시 들어가서 일하라고 해서 저도 2004년도 2월 달에 다시 복직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이제 모르고 일을 했는데 2004년도 10월 달, 제가 지금도 그 날을 잊지 않아요. 기아자동차 창립 기념일에 저 같은 경우는 부서가 특별 부서여서 우리는 이제 설비 보존이란 그 당시에 카니발 라인의 엔진을 만든 부서였는데 우리 쪽이 제일 바빴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고장 나가라 그러면 일요일날 같은 게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쳤을 때가 일요일날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산업재해를 받아서 모든 걸 다 종료하고 기아에 복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사가 3명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그냥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영장도 없이. 저는 안 간다고 했지만 형사 3명이서 강제로 서초경찰서로, 방대경찰서로 그냥 데려가더라고요. 차에 태워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핸드폰 뺏고 신분증 뺏고, 저는 추리닝 입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저녁에 데려다 준다는 조건인데, 왜 그날 저녁에 저는 회사를 출근해야 되니까 못 간다고 했지만 담당 형사 3명은 강제로 어깨 끼고 차에까지 데려가면서 저녁에 꼭 데려준다,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시면 된다고 해서 저는 강압적으로 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다 보니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담당 형사 셋, 그 안에 있는 동료들 한 서너 명이서 뒤통수 때리면서 욕하면서 조서하면서 모든 소리를 조서하면서 얼굴에 찢어서 버리고 4-5번 하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제가 그때는 정신이 나갔어요. 왜? 저도 그런 법적인 문제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런 현실을 당하다 보니까 제가 다 포기해버렸어요. 제 자신을 다 그냥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저를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짜 증거를 만들어 놓고, 현재 지금 보니 가짜 증거를 갖다 만들어 놓고 긴급 체포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4시간 만에 긴급 체포를 해버렸어요. 방배사에서. 왜 그랬냐 하면, 저는 병원 진료를 다친 적이 없다고 경찰하고 싸웠지만 경찰은 이미 서류 조작을 한 상태에서 그게 맞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구속을 하겠다고 강제로 그냥 긴급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예, 제가 중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구속이 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당시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위험한 용조 거의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보험을 많이 들었지만 또 보험료 아줌마들이 막 보험 들려고 하잖아요. 하나 들어주자, 하나 들어. 그러다 보니까 뭐 10개를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만 그거 가지고 진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가 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10군데 보험사가 똘똘 말아서 보험을 안 주려고. 그래서 또 보험을 달라고 실갱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 측에서 다 줬어. 이거 엄상재해라고. 사고 난 게 맞다라고. 그 기아 회사에서는 다 줬어. 그랬는데 돌연히 이제 그 보험사만 돈을 안 줘. 그래서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했어. 소장을 냈어. 근데 우리 변호사가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뭐 어떻게 했냐? 한꺼번에 10군데 보험사를 왕창 집어넣은 거야. 돈 달라고. 그러니 한 군데만 보험사를 상대로 소장을 내서 한 군데만 이기면
그 나머지 보험사 자동법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법적 기술적인 게 부족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집어넣으니까 보험사가 맞다다. 이거 상습 보험 사기네? 요즘에야 보험 사기지만 옛날에 무슨 보험 사기가 있냐고요. 또 35살밖에 안 된 젊은 신혼부부가 글쎄 남편이 갑자기 20년 근무한 근로자가 그것도 해마다 그 기아자동차에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해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 근데 그 파편이 눈에 맞아도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고가. 그래서 그거 눈에 안 보이는 거 갖고 이제 보험 청구도 하고 회사에다 청구해서 다 인정을 받았는데 보험사만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10군데 보험사가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을 누명 씌우는 거예요. 누명 씌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맞죠? 예. 예, 제 말이 맞죠? 예, 그렇게 변호사 한 놈이 소장 한번 잘못 써갖고 인생을 이렇게 망친 거예요. 예, 그 다음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가서 어떻게 경찰에서 야, 너 소장 낸 거 치하해. 그럼 내가 석방시켜줄게. 그럼 소장을 치하를 합니다. 그 아까 얘기했더니 얼마나 절절매잖아요. 얼마나 겁나요. 그래서 그 소치하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소치함을 인정한 꼴이 된 거예요. 너 범죄 사실 인정했구나. 그래서 바로 곧장 어떻게 보면 구치소로 간 겁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또 변호사가 또 그 교도관한테서 선임을 했대요. 몰라가지고 뭐 변호사가 누구 한테 소개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서 교도관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가 또 그 기아자동차 무슨 보험사 고문을 읽는 변호사를 소개해준 거야. 그게 또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뭐 증거 신청도 안 하고 뭐도 신체 감정도 안 하고 그냥 땡친 거예요. 판사도 증거 감정을 신체 감정을 해야만 돼, 이런 사건은. 근데 판사도 눈 감아주고 변호사도 눈 감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유죄 판결 받은 겁니다. 항소심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런 사건을 이렇게 이제 윤종이 재심한 것부터 얘기해 보시죠. 제가 사건을 얘기했으니까 재심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구치소에 수감되다가 방송에 또 제가 방송에 일면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동료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아마 주야간이 있었어요. 기아자동차에. 그래서 야간 작업자들 그걸 봐가지고 동료들이 이제 모든 것은 같이 일하면 증인들이 있고 같은 그때 특근했던 5-6명이 같이 했는데 얘들이 제가 구치소에 있다 또 보험 사기단이라고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내가 또 보험 사기단하고 공모해서 이 사건을 내가 조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다 인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을 1년간 살고 나와서 반에 다시 복직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해고를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걔들이 그때 사서 이런 거나 해서 그럼 자기들이 사실 확인서하고 이런 걸 써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증까지 받아준 증인도 하나가 있었고 5명이 그 당시에 같이 동료들이 그 당시에 내가 일하다 거했고 그 당시에 갇힌 게 사실이라고 5명이 인감첨부에서 사실 확인서를 써줬는데 이런 거 써줘도 내가 형을 이미 다 살아버렸기 때문에 또 대법원 그 서류 심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이제 재심을 한 번 하고 제가 이제 다른 건 잊었어요. 왜 잊었냐면 그 당시에 우리 애들이 유치원 다녔어요. 둘 다가 큰애 작년.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접고 애 엄마하고 또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년간을 제가 있고 이제 애들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놓고 나서 제가 이 차트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 말해놓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설 감정 잘하는다는 이쪽 한 2군데에서 감정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가짜로 해서 누군가 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재심을 했는데 이게 안 돼서 계속 이제 내가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남숙 위원장님한테 또 와서 이 부분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재심을 지금 청구해서 할 방법이 있다 해서 다시 재심을 해서 한번 다시 공복을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한평수 씨는 운전도 못하는데 운전자를 몰렸습니다. 시간,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된 관계로. 운전자를 몰려서 이분도 옥살이까지 했어요. 부인이 운전을 했는데 남편이 운전했다고 교통사고가 나니까 남편한테 무면허 운전자를 몰아야 무죄가 나지요. 그 여자가 운전했는데 남자가 운전했다고 우겨가지고 이분도 20년 전에 옥살이도 하고 10년 동안 저희 단체에서 투쟁을 했지만 결국은 아직도 무죄고 아니 유죄고 재심까지 했는데도 또 MBC 방송국에서 또 집중 취재를 해서 그 증인이 이증했다 라고 했어요. 근데도 판사가 안 받아주고 또 기각하고. 그러니까 판검사들은 한 번 기소는 영원한 기소야. 한 번 고는 영원한 고야. 그 죽어도 안 뒤집혀줘요. 그걸 제가 이제 한 번 고는 영원한 고라고 책까지 내면서 도전장을 냈는데 아직까지 안 뒤집어 주긴 했지만 우리 단체에서 구조운동한 사람 뒷구멍으로 다 합의 보고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임용 같은 경우는 보험사하고 싸움이니까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걸 제가 목숨을 걸고 한번 마지막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평수 씨 거는 역시 이제 20년 만에 이제 다시 1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10년 동안 투쟁해서 패소했어요. 그렇게까지 지원 사격을 해줬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좀 몸이 좋아지다가 다시 보니까 그 당시 여자가 운전면허증을 받자마자 그날 차를 사가지고 둘이서 이제 나가본 거예요. 시범 운전하러 나가다가 땅 하고 사고가 나가 첫날에. 근데 가기 전에 어디 들려요? 집에서 차를 두 분이 끌고 가다가 어디 들렸겠어요? 주유소에 들렸어. 주유소에 들렸더니 여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오면서 기름 좀 넣어달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증언이 있어요. 게다가. 근데 그걸 안 써먹었어 이제까지. 항소심은 그걸 얘기를 했어. 항소심 때. 최초 항소심 때. 근데 판사가 그것도 안 가. 상대 측 경찰 상대방이 이제 거꾸로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하고 놀러 갔다 온 거예요. 서산에.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초짜들한테 시골 농부한테 뒤집어 씌워야 돼. 음주운전으로 안 걸리려면. 그래서 여기 도리어 한평수를 무명을 씌워갖고 운전도 못하는데 운전자로 운전했다. 무면허로 운전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초에 발견된 형사사건이 시효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재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판사가 안 받아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을 해야만 정신들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부터는 국가배상을 인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